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장 돈 흐름을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바로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돈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 같은 시기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확산되는 기간이 굉장히 장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파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중앙은행에서 자꾸 돈을 풀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주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게 현금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 필요할 때 받지 못하거나 여튼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금 흐름 부분이 딱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딱 나오죠. 또 요거와 동시에 또 하나 더 바라봐야 되는 게 요 매출액입니다. 삼성전자 이 매출액을 딱 보면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이 매출액에 있어서 잘 보시면 큰 변화가 없죠. 기업이 성장하고 계속 잘 나가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이 좋은데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도 뭐 성장 정책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튼 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고 그러다면 이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제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하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계속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 또 기업이 재무적으로 그동안 빌린 돈 이렇게 잘 갚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현금 흐름을 자세히 보고 여기 막히게 되면 이상하게 되면 그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은 어떤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암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물론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을 벌고 안 벌고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데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주 말씀도 드렸고 특히 2018년도에는 이렇게 게시물을 통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업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 잡기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게시물을 읽어보셔도 돼요. 이게 쭉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본 삼성전자가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읽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케이스의 현금 흐름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쭉 케이스별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뭐 글자 읽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또 그럴 상황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동영상 끝부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 만든 것을 링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기 이전에 꼭 현금 흐름만큼은 챙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이렇게 매수했고 또 기관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참고로 현재 시장 수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분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A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플랜 A에서는 현재 코스피를 계속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이런 업종들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장은 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관심 가져 봐야 될 종목, 고점권으로 올라간 종목 한번 보니까 이 종목은 금호석유네요. 금호석유는 지금 참모들이 이때 매수를 해서 아직은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점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코스피 지수로 치면 1900포인트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이 한 1450,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150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랐답니까? 올라가지고 요 기간에는 뭐 쉽사리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보통 한 1900포인트 부근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부근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종목도 그 부근에 이제 참모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1450, 1500까지 떨어졌다가 1900까지 가버리니까 야 이거는 고점이다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급적으로 저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매수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매수 이야기하냐고 막 그때 논란도 많았었는데, 여튼 이때 매수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인버스로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낭패를 봤죠. 그런데 요 부분에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2400까지 또 올라갔다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그래서 또 상당히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모두 다 좋을 때, 그때가 거품이 빵 터질 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물량을 늘려가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아직은 싸다, 비중 확대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18개 아이고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라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올라온 것부터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한화 솔루션이 오늘 이게 좋았습니다. 요 포인트, 요게 또 매수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화 솔루션은 오늘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지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충분히 5만원 돌파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될 거고,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신규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오늘 장중 시황에서도 정리해 드렸다 아닙니까? 보셨죠? 또 그리고 최근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많이 정리해 드렸잖아요. 신규는 지금 그런데 씨 뿌리는 거예요. 계속 씨 뿌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 뒤따라가서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 오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 밑에서부터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주식단의 어떤 경쟁 체제를 보면은 이 사람이 3만원대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2만원대 보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만원대 이렇게 보유한단 말은 혹시 이 종목에 무슨 일이 급변 사항이 생겼을 때 가격 경쟁력이 내가 뒤집니다. 저 사람들은 적어도 매수한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여유가 있는데, 나는 뭐 조금만 떨어져도 곧바로 손해인 상태로 돌입되기 때문에 괜히 추격 매수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분들 많이 들고 계십시오. 자, 한국가스공사. 자, 요거는 진짜 좋아서 요것도 한 며칠 전에 마감 시장에서 나왔죠. 요 부근에서 나왔을 건데 진짜 좋은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죠. 최근 일주일 수급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최근 일주일 수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들어가긴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아닙니까? 이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휴젤. 휴젤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이 지금 주식은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파워 엑스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하고 그림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 관심 그룹에서 전체 동기화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하고 그림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휴젤도 뭐 어쨌든 뭐 지금도 가긴 좀 그렇고. 자, 이 금융권은 제가 특별하게 권하지는 않는데 이건 하나 우리가 참고 삼아 봐둘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요게 오늘은 사실 이렇게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일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주식은 사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지점과 요 지점, 그 한국 금융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요 지점에 한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관망입니다. 요 지점, 앞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 금융업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산이 길어지게 되면 그 귀결이 다시 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이미 추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지금 세력들이 사는 거는 저거야 뭐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 보시는, 이건 놔두는 게 좋겠고,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살만한 그런 좋은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좋은 거 세비랬는데 왜 또 이거 사냐고 들고 있는 분들이나 많이 드시라고 나눴어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시라고. 지금 이거 어중중하죠? 어중중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신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자, 한국사이버 결제도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지요. 팔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세력들이 이를 사는데 왜 팔아요? 아직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 축소는 뭐 가능하겠죠. 신규 접근은 택도 없고 택도 없습니다. 신규 접근은 차라리 한국전력이 낫지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야, 수급 안 좋습니까? 이게 보세요.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나 좋잖아. 한국전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뭐 금융업이라서 위치는 진짜 좋은데 금융업이라서 일단 체크 들어갑시다. 자, 롯데 하이마트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진짜 좋은 상태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대한항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좋다. 수급 끝내준다. 세력들이 저렇게나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신호 보내는 거 아닙니까? 수급 분석표 딱 보면은 내 사고 있다. 따라온나? 이 표 내는 거잖아요. 내 사고 있다. 따라온나? 왜? 따라온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력들이 사서 앞서 본 것처럼 이런 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25,0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뭐 올려버리면 이건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내 혼자 물게 이겁니다. 내 사는데 내 혼자 물게. 이게 이런 욕심 많은 놈들이에요. 재수 없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또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많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요 두 종목은 괜찮죠. 자, 그리고 GS 홈쇼핑은 어중중하죠.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 계속 갈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들고 계시고 신규 조건은 기다리세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일단 이건 기다리세요. 서울 반도체 추세 딱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번에도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단기 투자하고 싶다면 새로운 종목 선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서울 반도체 이거 장기적으로 딱 하나 딱 들고 가는 가운데 이격이 이게 좁혀진가 이렇게 멀어짐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사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 들고 가면서 중간에 이게 끄고 이래야 가는 거지. 왜냐면 계속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이 지켜본다 아닙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상대로 안 가면 뭐 자기 투자로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재밌지. 뭐 돈 전부 다 드러내 가지고 뭐 몰빵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NC소프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추세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세력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돈 많으니 사겠지. 네 돈이 아니니까 사겠지 생각하고 차분는 겁니다. 좋을 때 사야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다가 좋을 때 이 기간 나눠고 굳이 이렇게 다 무너진 시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자, 이것도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자, 이것도 어중간하죠. 자, 이것도 어중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요 몇 종목 중에서도 딱 보니까 좋은 종목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플래너에서도 보면은 비중 확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기회 맞이하기 힘들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을 모아갈 수 있을 때 계속 모아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 자, 이상입니다.